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오늘 CBS 심층 취재팀의 오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속으로 훅 들어가 볼까요? 네, 요즘 정치권 총선으로 향하는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각 지역구의 예비 후보를 등록하는 기간인데요. 그런데 조금은 생소한 정당이 현재 예비 후보자 등록자 수가 가장 많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혁명배당금당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이게 지난 17대 대선에 출마했던 그 허경영 씨가 당 대표로 있는 그 당이죠. 지금 얼마나 많은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했길래요? 네, 방금 전 확인해봤는데요. 예비 후보자 수가 946명입니다. 1000명에 육박하네요. 네, 같은 기준으로 민주당이 463명, 미래통합당이 606명 등록했는데요. 기성정당에 비해서도 수가 어마어마하죠. 네, 물론 이게 아직 실제로 확정된 후보들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다음 달에 아마 정식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에나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창당한 지 지금 1년도 안 된 신생 정당 이렇게 예비 후보자를 1000명에 가깝게 내는 거 대단히 이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훅뉴스에서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어떻게 예비 후보 1000명을 모았나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많은 예비 후보자들이 몰리면서 논란이 된 후보들이 있었어요. 이 살인 전과자가 이 정당 소속으로 예비 후보자에 등록했다 이러면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살인 전과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국회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배당금당 부산 서구 동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김성기 씨인데요. 네. 1982년에 살인으로 징역 2년을 살았습니다. 원래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때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따라서 전과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살인 전과는 본인이 직접 자필로 쓴 제출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또 같은 당의 조만진 예비후보는 2007년에 청소년 강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요. 또 김성우 예비후보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작물보관, 상해 등을 저지른 전과 구범입니다. 네, 물론 뭐 다른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 상당수한테도 전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분들의 전과가 뭐 대부분 집시법 아니면 뭐 도로교통 위반 뭐 그런 정도가 좀 많이 눈에 보이던데 살인 같은 그런 강력 범죄가 있다는 게 조금 많이 의아한 대목이거든요. 네. 어찌된 영문인지 한번 들어봤어요? 네, 저희가 김성기 예비 후보자에게 어렵게 연락을 했는데요. 네. 이 김 후보자는 개인적인 아픔이 있는 일이라 말하지는 못하겠다고 수차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좀 대화를 하기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사건을 겪고요. 처음 겪었는데 뭐 언론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감이 생기니까 아니 그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취재진에게 본인의 유튜브 영상 하나를 메시지로 전달을 했어요. 답변처럼. 네, 본인이 직접 출연을 해서 내가 왜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가 이에 대해서 말을 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이것도 음성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분이 인류 문명의 총변론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시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내역이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였다. 그럼 들어보면 출마 이유가 허경영 한 사람한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이게 정당이 아니라 종교단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배당금당에 몰리고 있는 건가요? 사실 허경영 대표는 창당 이전에도 본인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이다 이렇게 자칭하면서 지지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네. 이 예비 후보자에 등록한 상당수가 이런 주장을 실제 진지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단순히 허경영 씨를 추종한다는 것하고 총선에 나설 예비 후보로 등록하겠다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일 텐데요. 네, 허경영 씨가 설파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본인을 통해서 일종의 포인트를 쌓으면 천국과 같은 곳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그런데 총선에서 이 배당금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이런 천국에 갈 수 있는 포인트를 대거 주겠다고 지지자들을 설득을 합니다. 네, 강연 내용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출마를 많이 우리는 253명이 꼭 나가야 됩니다. 한 명도 안 나가면 안 됩니다. 네, 주저하지 마세요. 나갔다 하면은 백궁의 레벨이 올라간다. 레벨이. 또 하나는 국가혁명 배당금으로 출마한 자는 레벨을 10억을 올려주겠어.
네, 출마한 사람은 전부 10억을 올려준다. 이 10억이라는 게 뭐 천구로 갈 수 있는 일종의 포인트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개인 추종자들이 대다수인 당이기 때문에 뭐 남다른 공약이나 지역민들을 위한 비전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예비 후보자들을 수소문해서 출마 계기나 공약을 물어봤는데 이들의 답변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총재님 공약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실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과감히 뛰어들 겁니다. 저희 포부는 총재님이 하시는 3.3 공약을 이루어가겠다는 그런 게 일단 1차 목표고, 그 뒤에는 뭐 이제 총재님이 이제 대통령 되시면 또 여러 가지 하시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의지가 아니라 오직 허경영 씨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비 후보에 출마했다. 근데 이게 예비 후보에 등록하는 일 자체가 간단하진 않잖아요. 돈도 들고. 네, 예비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탁금 300만 원을 선관위에 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에 그 배당금당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 하나가 올라왔어요. 네. 경선에서 떨어져서 최종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면 이 기탁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공직선거법상 내용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경선에서 탈락하면 냈던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등록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지금 실제 각 정당들 후보자들 열심히 활동을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그 배당금당에 소속된 후보들도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희 예비 후보 등록 열기와는 달리 실제 활동은 저조한데요. 저희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거사무소 개소 현황 분석해봤습니다. 네. 서울에서만 배당금당 194명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는데 선거사무소를 개소한 후보는 12명, 6%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활발히 활동하는 그 예비 후보들은 드문 상황. 네. 총선을 모두 뛸지도 미지수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비 후보의 등록에 오른 그 열성을 보였던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럼? 네, 사실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달라진 선거제도를 통한 국회 입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난해 선거법이 개정돼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됐고요. 그러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이 배분되면 그런 군소 정당들도 국회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3% 이상 득표하면은 비례대표 4석 정도를 배분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배당금당도 예비 후보 몰이를 통해서 인지도를 올리고 그래서 정당 득표율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네. 네, 명지대 김형준 정치학과 교수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예비 후보 등록이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비 후보로 들어왔다. 그만큼 우리 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포장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비 후보 등록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3%의 그 벽을 넘었으면은 최소한도 자기는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네, 실제로 배당금당 관계자는 허경영 대표가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됐다. 이렇게 저희 취재진에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홀수 순위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1번에 허 대표를 배치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네. 그래도 뭐 다음 순위에 허 대표를 추천하는 방법으로도 비례대표 입성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만 뭐 허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용한다. 이런 시각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 배당금당 3% 이상 정당 득표 가능성 있습니까? 네, 지난 17대 대선에서 허경영 씨 득표율이 0.4%. 0.4%. 네, 10만 표가 조금 안 되게 나왔거든요. 네. 이번 총선에서 3%를 얻기 위해서는 약 70만 표 정도를 득표해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비 후보 등록소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허경영 씨의 국민혁명 배당금당 후보들이 뭐 전과 또 공약이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기성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몰리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또 정치권들 반성도 필요한 대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수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